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사실 이전에 영상을 몇 번 찍었었어요.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올리려고 하다가, 몇 번이나 이렇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찍고도.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사람들 투자 심리가 많이 꺾여서, 좌절 속에 있는 상황인데, 누구도 예외 없이. 근데 거기서 사실 뭐 올려봤자 뭐 좋은 얘기가 절대 저도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올리는 이유는 어 결국은 올리는 이유는 약간 이 시장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말해줘야 될 거는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진행 중인데요. 어 저기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를 먼저 보면 한국의 증시가 빠지는 건 어떤 실제적인 음, 그러니까 이제 악재, 그러니까 회사 기업들이 무너지고 회사들이 안 좋아진다라는 그런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증시가 선행을 하는 거죠. 선행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힘든 건 맞지만 증시가 이 정도로 빠질 만큼의 어떤 실제적인 한국 안에서의 위기는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이제 발생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주식이 그것을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실물 경제의 타격이 실질적으로 입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그 위기를 통해서 입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제 증시가 이렇게 꺾인 이상 올라간다라는 걸 기대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보도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앞에 우리가 두고 있는 악재들, 기업들이 구조조정 들어가고 또는 어떤 기업들은 분명히 이제 부도를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파산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도달하게 되면 이제 이 증시가 빠졌던 이유는 이제 그때서야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최고의 공포감 그리고 좌절감이 등장한 다음에 증시는 이제 그제서야 보합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악재가 제대로 터진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의 악재는 뭐죠? 당연히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에 대한 악재입니다. 일본에 대한 악재가 커서 오늘 큰 폭으로 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 원래는 이제 어저께 반등을 나갈 수도 있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악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악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간밤 사이에 나스닥도 올라가줘야 될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아예 그냥 얘도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일 안 좋은 그림이 이건 안 드렸군요. 제일 안 좋은 그림이 영상을 안 올렸으니까 제일 좋은 그림은 뭐였냐면 갭을 한 번 더 띄워야 돼요. 그래서 8,300까지는 가줘야 됩니다. 갭을 한 번 더 띄워서. 그럼 그게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어요. 방어선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그림은 뭐냐면 여기서 개파락하는 거예요. 여기서 개파락하면 올라가야 될 전일의 고점 있죠. 올라가야 될 전일의 고점이 더 멀어져요. 심지어는 개파락을 하고 나서 오르지도 못하고 그냥 내리박았잖아요. 이제 이것도 그 사이드카 발동했었죠. 너무 심하게 빠져갖고 시작부터 마이너스 12%가 빠졌습니다. 장 시작하고 30분 만에. 그러니까 올라가야 될 길이 더 멀어졌다. 그리고 그냥 객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보면 이미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들은 다 놓쳐버렸어요. 다 놓쳤습니다. 그렇죠. 다 놓쳐버렸어요. 이 상태에서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라는 걸 기대하는 건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만큼 오르려면 41% 올라야 됩니다. 41%가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계좌가 41%가 올라주면 원금이 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원금이 옵니다. 여기서 모든 물린 사람들이. 자, 그럼 이 미국의 나스닥이라는 주식이 단기간에 40%가 오른다라는 걸 상상하는 일은
모든 회수됐던 돈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동시에 추가로 돈이 더 붙어야 돼요.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무겁기 때문에 주식이. 그리고 호재가 또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호재가. 금리 인하가 코로나를 막을 수 없던 것 같아요. 그게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물어야 돼요, 스스로. 이게 현실적으로 그냥 가능하냐. 40%가 한 방에 올라오는 거. 자, 이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한 여기까지만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손실을 좀 감수하고 팔 생각. 근데 이거는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지금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구간에서만 와도 매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주가가 올라오기가 더 힘들죠. 실제로 여기까지 올라온다 해도 손실은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의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주식을 시작한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런 끔찍한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누가 등 떠민 거 아니에요. 이런 시장을 하라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의 돈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나 누군가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빨리 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판단을 빨리 해서 정리를 하든 뭐 하란 얘기예요. 뭐든지 간에.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조언이나 팁은 계속 드리긴 하지만 결국 결정하는 건 본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지금 이렇게 지지 막 무너뜨리면서 내려가고 있죠. 추세만 보면 완전 이건 경제 위기를 이미 직면한 상태입니다. 모든 라인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고 지금 마지막 라인이에요, 여기. 근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지지 보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이미 이 모양 자체로 봤을 때는 얘도 원금이 우리 오려고 하면은 34%가 올라야 되고 저항까지만 해도 17%가 올라야 됩니다. 17%가 언제 오를까요? 하루에 2%씩 3%씩 오르는 것도 엄청 큰 거죠. 2%씩 3%씩 막 올라오려고 해도 2주 정도가 걸려요. 계속 그렇게 랠리만 쳐도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한테 벌어질 만한 악재는 일본 올림픽 취소에 대한 악재입니다. 단순 취소가 아니에요. 단순 취소가 아니고 일본이 국가적으로 정말 경제적인 큰 위기에 직면할 정도의 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 정도의 큰 악재가 일본에게 터져버렸어요. 더불어서 중국도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중국은 이미 터졌어요. 이미 터졌고 이제 그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 이제 모든 그 투자 자산들은 또 매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화가 되면은.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얘기도 좀 무겁긴 한데 그 국가란다. 회사들이 이렇게 증시가 빠지면 투자 설비를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 말은 오히려 고용을 하지 않고 인원을 감축한다라는 거죠. 구조조정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지금 회사가 매출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부터 자를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사람부터 자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직자가 더 많아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작은 회사들은 문을 닫게 될 거예요. 이 수주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문 닫게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할 거고, 네, 아마 더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이 오게 될 거예요. 이제 증권 자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증권 자산은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경제 위기를 선행을 해줍니다. 먼저 움직여줘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위기가 발생을 하면 주식은 더 빠져요. 그 뒤로 나서 그때 침체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까지 제가 말씀드렸으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모색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몇 번이나 사실은 이제 나스닥 상투에 대해서 얘기했고, 나스닥이 너무 과열됐다. 그리고 또 이 정도 빠지면 가망이 많이 없다. 뭐 이런 부분들 얘기했고, 심지어는 이제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강의까지도 별도로 긴급하게 좀 준비를 해서 했었죠. 자, 그럼에도 계속 이제 요지부동하게 뭔가의 신앙처럼 마치 이게 어떤 종교화가 돼갖고 뭐 오를 거야, 뭐 세력이 뭐 이렇게 누르는 걸까? 세력이 누르는 것도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나쳐버린 상황에서도 아직도 결단을 못 내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결단은 꼭 매도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투자자이고 이 투자를 감수하러 이 바닥에 들어오셨으면 이제 분석을 해서 결단을 내려서 물을 타든 아니면 매도를 하든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제가 봤을 때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무척 싫어해요, 사실은. 예, 싫어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물린 거 더 손실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 자체를 사실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뭐 사람들이 싫다고 뭐 얘기 안 하고 그건 또 웃긴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좀 갈피를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린다라는 거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견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제가 조심스러워요 지금. 왜냐면 이제 제 주변에도 보면 얘기만 들어봐도 지금 계좌 손실이, 주식 한 사람은 비중 많이 늘리잖아요, 오래 하면 할수록. 계좌 손실이 막 수천억이라 수천만 원 이렇게 가는 사람들 지금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사실 어려운 거예요. 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조건 매도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면 그 돈을 포기하라는 거와 똑같은 건데 그 말을 어떻게 누가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결단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단해서 결정을 해라. 이제 제 입장은 이 시장이 나아질 수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입장을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앞으로 우리 실물 경제에 다가올 이 증시가 이 정도로 박살나면 이제 위기감을 느껴서 부동산도 매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부동산 매각을 하면 정말 이제 부동산 매각이 단순한 개인의 자산 처분이 아니라 은행이라든지 건설사라든지 그 외에 이제 하청 업체들의 이 모든 실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이 정도로 빠지면 안 돼요, 사실. 이걸 알고 있어요, 나라 수장들은. 그래서 어떻게든 주식을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워렌 버핏이 전재산 몰빵을 했다라고 얘기해도 안 되는 장이에요, 지금은. 얼마 전에 기사 나왔잖아요. 버핏 형님, 나도 샀다고.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더 빠졌어요. 슈퍼 초박살 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워렌 버핏 자기 자산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사놓고 바람잡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진짜로.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 투자하지도 않아놓고 막 했다고. 우리 얼마 전에 그 로저스인가 그 사람 그 아난티 샀었잖아요. 아난티 슈퍼 초박살 났잖아요. 그죠? 자기가 뭐 샀다 대복주 막 희망 걸고 있고 막 그랬는데 슈퍼 초박살 나.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 걸려, 아난티.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닙니다. 상투는 상투고 끝난 차트는 끝난 차트인 거예요. 이거 보세요. 끝난 차트 모양이 이래요. 그냥 이게 악재가 터지면 이러거든요. 악재 터지고 쭉 밀면서 반등이 안 나와요. 이게 끝난 차트의 이제 공통점입니다. 끝난 차트. 그리고 이제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더 내리박았죠. 그럼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90% 맞네요. 마이너스 87%.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누군가를 이렇게 의존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뭐 내 가족은 내가 지키는 게 맞죠. 그죠?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똑같아요. 돈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예민하게 보시고 정리 잘 하셔서 또 다른 기회를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플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증시에 대한 어떤 플랜들은 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기회는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 그러니까 이제 직장 다니면서 주식을 겸해서 볼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막 주식 못 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마 힘든 시장일 거예요.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당분간 그런 분들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고, 뭐 주식에 모든 걸 걸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송이라다 방송에서 주간 방송에서 이제 단타 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따라오셔서 그전처럼요. 따라오시면서 또 하시면 또 기회가 생길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국가적인 재난 상태이기 때문에, 재앙 상태고 뭐 세계적인 재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박살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마 커다란 앞으로의 어떤 더 큰 악재가 기다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